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5회차가 2월이 되면서 4억 5천만 원이 2월이 됐고,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36회차 1등 예상 금액은 12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월 회차기 때문에 주중에 있었던 승무패 16,000원 최종 픽보다는 추가적으로 한 32,000원 정도로 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 픽에 대해서 좀 고심을 많이 했고, 또 그 고심을 해서 선택한 최종 픽을 말씀을 드릴 건데, 매 회차마다 말씀드리지만 절대 신이 아닌 이상 정답지를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 그대로 구매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생각과 진짜 생각지 못한 픽들도 한 번씩 넣어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픽들은 지난 회차에 보셨죠? 가와사키가 패배를 하고 쇼난이 원정에서 대승을 하고 분석해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들이 나오는 게 축구토토 승무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약 2주 전쯤에 구독자분께서 멤버십도 가입하고 싶고 밴드도 가입을 하고 싶은데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 가입하기가 너무 어렵다, 가르쳐 달라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어차피 글로 써드려도 헷갈려 하실 것 같으니 가입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드리겠다라고 댓글을 남겨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이 영상을 못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못 올리는 이유는 제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입 방법 영상을 올리면 100%또 욕하는 분들이 있고 멤버십 운영으로 변경한 이후부터 아주 영상만 올리면 1분도 안 돼서 제 영상 올리는 걸 기다렸다가 싫어요 막 누르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가입 방법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직까지 못 올려드렸고, 예전에는 뭐 구독자 뭐 누구 어떤 분 몇 등 적중 막 이런 영상도 자주 올렸었는데 최근에 제가 프로토나 승무패 등수 들어오신 분들 영상도 안 올리죠. 구독자분들 중에 승무패 등수 적중하시는 분들 밴드에서 뭐 서로서로 프로토 공유하고 적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예전처럼 영상 만들어서 안 올리는 이유도 그런 거 올리면 또 뭐 자랑질이다, 뭐 멤버십 끌어들이려고 어그로 끈다, 이런 글 쓰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글을 보다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공유한 최종 픽이 등수에 든 것도 아닌데 굳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간간히 프로토 구매한 거 밴드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 제가 공유한 픽이 적중을 하면 그때 뭐 영상에서 잠깐 언급하거나 커뮤니티 게시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다음 주쯤에 멤버십 가입 방법, 멤버십 가입 후 밴드 가입 방법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건데 진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는 거니까 오해하시지 말아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4억 5천만 원이 2월 된 축구토토 승무패 36회차 제가 구매한 최종 픽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떤 일반 구독자분께서 K리그 좀 제발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이번 회차 K리그 5경기는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프리미어리그에서 6경기는 뭐 지난 회차, 지지난 회차 요새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포항 대 수원 삼성. 자, 우선 포항은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주전 미드필더 신진호 선수가 없는 상황에도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대로 된 골 마무리를 해줄 선수가 없다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 문제로 보여지죠. 볼 점유율이 50대 50이었고 슈팅 숫자도 포항이 많았지만 유효 슈팅 숫자가 극히 적었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마무리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죠. 또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신진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지난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위협적인 모습을 평소보다 더 못 봤다고 생각을 하고 오범석 선수가 대신 출전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경고를 받는 바람에 조금은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포항의 홈 경기장이기도 하고 신진호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또한 상대가 누구냐? 바로 수원 삼성이죠. 최근에 개털리고 다니고 있죠. 수원FC와의 경기에서도 0대3으로 대패를 기록했고 대패의 원인은 주전 수비자원 장호익 선수의 퇴장이었다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 포항 원정에서 주전 골키퍼 양영모 선수 2주간 격리로 인해서 노동건 골키퍼가 선발로 나오고 있고 주전 수비 자원인 장우익 선수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 출전 못하죠. 김태환 선수 종아리 부상으로 3주간 출전 못하죠. 최성근 선수 수원FC와의 경기에서 무릎 부상으로 출전 못할 것 같고요. 공격에서는 정상빈 선수 발목 인대 손상으로 3주간 못 나오죠. 김건희 선수 스포츠 탈장으로 9월 중순은 돼야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수원 삼성의 주축 자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비는 수비대로 흔들리고 공격에는 니콜라오, 제리치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포항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고 있는 패턴적인 측면에서 1번 경기 홈팀 패 없다라는 게 있어서 더욱더 포항의 승무에 힘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포항 승만 가기에는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인데 앞전에 3연패를 하다가 무승부로 끊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포항의 승리를 보지만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포항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전북 대 수원FC. 자, 전북은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조금은 평소와는 다른 선발 명단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포항에서 뛴 적이 있던 선수들, 즉 일류첸코, 김승대, 최영준, 송민규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면서 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을 내세웠으나 제가 볼 때는 조금 미스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승대 선수 오랜만에 출전하면서 일류첸코 선수와 호흡 전혀 안 맞아 보였죠. 수비는 확실히 리그 전반기보다는 단단해 보였으나 공격적으로 호흡이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일류첸코 선수가 복숭아뼈 근처에 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최대 2개월 가까이 출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근 폼이 좋은 구스타보 선수가 붙박이 선발 원톱 자원이 될 것 같고 일류첸코 선수에게는 미안하지만 오히려 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단기간적으로 볼 때 그렇고 장기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구스타보 선발로 계속 나가면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긴 하겠죠. 어쨌든 구스타보 원톱의 다른 자원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들어온 김진수 선수가 슬슬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에 20분이나 30분이라도 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선수가 지금 송범근 골키퍼가 최근에 좀 너무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좀 걸리네요. 상대팀 수원FC는 최근에 상승세 엄청나죠. 지난 수원삼성과의 경기에서 수원삼성의 단통패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0대3 대승을 거둘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수원삼성의 장우익 선수의 퇴장 이후에 3골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기세가 굉장히 좋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만큼은 수원FC가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맞대결에서 수원FC가 전북을 1대0으로 잡았을 때 전북의 수비라인 박진성, 홍정호, 구자령, 이용이었기 때문에 홍정호를 빼고 사실 최근 주축 수비 자원으로 쓰고 있는 선수들과 차이가 있다라는 점과 수원FC의 타르델리 선수가 그때 당시 헤딩골을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에 타르델리 선수 안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재밌는 점 하나 말씀드리자면 최근 주전 수비 자원으로 김민혁 선수가 출전 중인데 아챔 이후에 4승 1무 1패를 기록 중인 전북인데 그중에 4승은 김민혁 선수가 풀타임 출전을 했고 비기거나 패배한 경기에는 김민혁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다라는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전북 경기 선발 라인업이 딱 나올 때 수비 누가 나왔나 빨리 보시고 김민혁 선수가 나왔으면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경기를 볼 것 같고 김민혁 선수가 안 나오면 재빠르게 물 떠다 놓고 경기 내내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북의 주전 선수들만 쭉 나와준다면 홈에서 수원FC를 상대로 2연패는 절대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홈에서 지금 4연승을 전북이 기록 중이라는 점이 조금은
부러질 때가 되지 않았나 불안감이 있고 배당으로만 본다면 지금 승패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변 잡으실 분들은 아예 개역배로 승패 투폴로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북의 단통승 선택했습니다. 3번 경기 대구 대 성남. 자, 대구는 지금 미쳤습니다. 자, 좋은 의미로 미쳤다는 게 아니라 11경기 무패를 기록을 하면서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아침이 끝나고 후반기부터 개털리기 시작했죠. 일단은 주전 자원들한테 휴식을 줄 수 있는 로테 자원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대구는 확실히 홈에서 경기할 때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리그 6경기 동안 원정 경기만 4경기였다라는 점도 연패에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도 사실 패배할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유율, 슈팅 숫자, 유효 슈팅 숫자 대구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팀 성남은 솔직히 광주 원정에서 너무 개 답답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성남 뭐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일단 뮬리치 선수가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박이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세모 대가리라 헤딩을 하면 공이 다 떠요. 뜨던가 그냥 땅으로 그냥 박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계속 뮬리치 머리 보고 크로스를 올리고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크로스라도 잘 올려주던가 크로스도 개판이죠. 어쨌든 뮬리치는 머리보다 발이 좋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주전 수비 자원인 권경원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비 자원으로 뽑힌 선수인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좀 애매한 손위치로 핸들링을 해버렸죠. 보통 뒷짐을 지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수비를 해야 되는데 이지랄하는 바람에 핸들링 반칙이 나왔죠. 어쨌든 주축 수비 자원의 결장으로 191cm 에드가 선수의 맞박이나 194cm 정태욱 선수의 맞박, 또한 포스트 플레이에 의한 세징야 공격에 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남 역시 뮬리치, 이스칸데로프 선수를 선발로 출전을 시키면서 선수비 후역습을 노린다면 현재 대구의 수비 자원들 김재우, 김우석, 박병현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구 홈에서 성남이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해도 무승부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대구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뉴캐슬 대 사우스햄튼. 저는 이 경기에서 뉴캐슬의 승리를 안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존조 쉘비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부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뉴캐슬이 사우스햄튼과의 최근 맞대결만 보더라도 뉴캐슬이 앞서고 있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존조 쉘비가 있었습니다. 최근 4경기의 맞대결을 보면 뉴캐슬이 3승 1패로 앞서고 있는데 그중에 1패가 2020년 11월 맞대결 사우스햄튼의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2대0으로 사우스햄튼이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 뉴캐슬의 존조 쉘비 선수가 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3승, 뉴캐슬의 3승에서는 조조 쉘비 선수가 모두 풀타임을 뛰었던 경기였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뉴캐슬의 승리는 보고 있지 않고 또한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압박도 좋고 맨유와 무승부를 거두는 이변도 만들어냈고 주중 컵 경기에서는 첼시에서 임대해온 아르만도 브로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고 모하메드 엘유누시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0대8 대승을 거뒀죠. 주축 자원을 아끼면서도 대량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롯데 자원도 득점력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뉴캐슬의 무승부 앞에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경기의 주심, 티어니 주심으로 지난 시즌 5승 9무 8패로 이번 승무패에 들어온 심판 중에 무승부가 가장 많았던 심판이네요. 자, 8번 경기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웨스트햄이 현재 리그 1위입니다. 자, 뭐 리그 끝까지 가봐야 하겠지만 잠깐이라도 웨스트햄이 1등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하고 그 중심에는 역시 안토니오 선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토니오 선수 약간 느낌이 울버햄튼의 트라우레, 토트넘의 탕강가 같은 약간 근육맨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 선수의 공격 굉장히 무섭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리그 시작하고 뉴캐슬과 레스터를 상대로 2경기 연속 4골을 몰아쳤죠. 물론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레스터시티의 페레즈 선수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골 결정력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죠.
반면에 상대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격력이 쓰레기 수준입니다. 제가 지난 회차에서 브랜드포드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단통 무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비적으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거의 두 줄 수비로 수비에 가담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브랜드포드의 공격력으로는 뚫어내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 뚫어내지 못했죠. 하지만 웨스트햄의 지금 미친 공격력으로는 분명히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첼시와 3대0 무득점 패배, 프랜드포트와 0대0 무득점 무승부, 주중에 와포드와 리그컵에서도 1대0 무득점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골 넣는 법을 까먹었어요, 그냥. 예전에 자하 선수 여기저기 영입설이 있었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1,000억 이적료를 막 1,000억을 불러가면서 1,000억 이상 내놔 안 그러면 안 보내 이랬었는데 그때 1,000억 주고 자하 영입해간 팀은 좆될 뻔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웨스트햄의 단통승을 선택을 했는데 다만 맞대결 전적에서 웨스트햄 기준 4승 4무 2패로 무승부가 좀 많았다는 점이 걸리긴 하는데 웨스트햄의 현재 공격력을 믿고 단통승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 주심 에트웰 주심으로 지난 시즌 9승 6무 7패를 기록했고 딱히 뭐 특징적인 건 없어 보입니다. 자, 10번 경기 울산 대 인천. 저는 이 경기 딱히 이변을 보고 있지 않아서 많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의 공격력을 막아내기에 인천의 지금 주전 수비수 김광석 선수의 부상은 크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울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인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인천은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저는 사실상 아까 대구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이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경기였습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도 울산이 홈에서는 인천을 만나기만 하면 항상 승리를 했고 바로 전 인천 홈에서의 맞대결에서는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울산 홈에서 또 무승부 이변이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바코, 이동준, 이청용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경기 울산의 단통승 선택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제주 대 FC 서울. 저는 이 경기 최근의 경기력보다는 멘탈적인 측면에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예요. 경기력만으로 놓고 본다면 제주 승에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최근 6번의 맞대결만 놓고 본다면 4승 2무로 제주가 패배한 적이 없고 제주 홈에서는 3승 1무로 역시 패배한 적이 없죠. 하지만 이번 시즌 FC 서울 근소하게 원정에서 더 기록이 좋고 제주는 오히려 홈에서 실점이 원정보다 2배나 많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FC서울 주중에 울산과의 경기에서 그래도 울산을 상대로 경기를 잘 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수들도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경기 종료 휘슬이 딱 불리니까 김진야 선수가 화면에 잡히는데 진 거에 대해서 엄청 속상하고 막 짜증나는 표정이 나오는데 그만큼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FC 서울이 꼴찌입니다. 물론 승점 차이가 뭐 1점, 2점, 3점 근소하게 나고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래도 슬슬 승점을 1점이라도 쌓아야 강등행 급행열차에서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제주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토트넘 대 와포드. 자, 일단 토트넘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해리 케인이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중 컵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도 부상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주중 컵 경기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렇다면 뭐 이 경기 토트넘이 충분히 홈에서 원정 와포드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리 케인 선수가 돌아오면서 기존의 주축 자원들과 어떠한 조합으로 누누 산투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 것인지 모른다는 게 조금 걸리네요. 하지만 해리 케인이 돌아온다면 해리 케인 개인적으로 홈팬들 앞에서 컵 경기 말고 리그 경기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 있는 경기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에 주심 마리너 주심으로 지난 시즌 8승 8무 9패를 기록 중으로 정배 비율 52%, 무승부 비율 32%로 무승부 비율이 약간 높은 편에 속하는 주심이긴 합니다. 토트넘 승 투표율이 너무 높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토트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6회차에 들어온 경기들 중에 빨간색 경기들을 제외한 모든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참고 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멤버십 분들께는 바로 이어서 커뮤니티에 추가로 영상 업로드 드릴 거고, 저의 최종 픽 이미지와 함께 빨간색 경기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